꺼져. 이 거지 같은 것들아. 펄펄 끓는 잡채가 담긴 도자기 그릇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쾅! 그릇이 사돈의 가슴팍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목과 얼굴로 튀었습니다. 으악! 호호, 꼴 좀 봐. 저 낡아빠진 점퍼 좀 봐. 거지가 상견례는 무슨. 예비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것들은 개처럼 맞아도 싸. 그치, 민서가? 그러게 엄마. 창피해 죽겠네. 아들까지 가세에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거지 취급당한 늙은이가 대한민국 10대 재벌 총수였다면, 그리고 그 딸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면, 일주일 뒤 예비 시어머니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게 됩니다. 제발, 죽을 죄를 지었어. 발이라도 핥을게.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수갑소리 뿐이었습니다. 숨겨진 재벌딸의 잔인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 한정 식당. 예약된 룸 안에는 6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도자기 식기와 은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명자가 아들 민석과 함께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금색 단추가 달린 명품 재킷을 입고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그 여자네 부모가 뭐하는 사람들이래? 최명자가 메뉴판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몰라요. 여주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했어요. 민석이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그럼 부모도 별 볼 일 없겠네. 최명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때 룸문이 열렸습니다. 여주가 먼저 들어서고 그 뒤를 김 회장 부부가 따랐습니다. 김 회장은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달아 있었고 지퍼 부분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아내 역시 수수한 갈색 외투에 편한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최명자의 눈이 김 회장 부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경멸하는 표정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최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여주 아버지 됩니다. 김 회장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 회장의 아내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최명자가 턱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최명자의 말투에는 반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주가 얼굴을 굳히며 부모님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세요. 인사드려요. 여주가 최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 최명자가 메뉴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나는 효과음이 조용한 룸 안에 울렸습니다. 민석 씨, 인사해요. 여주가 민석의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석이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 회장 부부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 회장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물을 따랐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제일 비싼 코스로 주세요. 아, 저쪽 분들은 뭐 드실래요? 최명자가 김 회장 부부를 흘겨보며 물었습니다. 저희도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김 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호호, 가격 보고 주문하시는 거 맞죠? 여기 비싸요. 최명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 회장이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주문을 받고 나갔습니다. 룸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최명자가 김 회장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작은 사업? 뭐, 구멍가게 같은 거? 최명자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주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주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뭐가? 사실을 물어보는 건데. 최명자가 여주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런 호텔은 처음 와보시죠? 최명자가 김 회장 부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 셈이죠. 김 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옷차림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최명자가 노골적으로 김 회장의 점퍼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옷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여주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사람도 겉모습이 중요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런 옷을 입고 오는 게 말이 돼? 최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김 회장의 아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좀 신경 쓰세요. 우리 민석이 창피하잖아요. 최명자가 쏘아붙였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여주가 민석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민석 씨, 지금 게임이 중요해요? 여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좀 이따가 할게. 민석이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룸문이 열리고 직원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잡채가 담긴 커다란 도자기 그릇을 테이블 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직원이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최명자가 잡채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 회장 부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진짜. 저 꼴 보기 싫어. 최명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여주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최명자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룸 안에 울렸습니다. 저기요. 최명자가 갑자기 김 회장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예. 김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딸 시집 보내려고 우리 집안 재산 노린 거 아니에요? 최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룸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여주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저렇게 가난한 집에서 우리 민석이한테 시집 오려는 게 뻔히 보이잖아. 최명자가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최명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최명자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잡채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운 도자기 그릇이었습니다. 안에는 뜨거운 잡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여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명자가 그릇을 김 회장의 가슴팍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쾅! 그릇이 김 회장의 외투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양념과 당면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으악! 김 회장이 뜨거운 양념에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보! 김 회장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주가 테이블을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여주가 최명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뭘?
어디 감히 서민 주제에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 오려고 해. 최 명자가 이를 악물며 외쳤습니다. 서민? 서민이면 그릇을 던져도 돼요? 여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저런 거지 같은 것들은 맞아도 싸. 최 명자가 침을 튀기며 소리 질렀습니다. 여주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눌렀습니다. 뭐해? 뭐 하는 거야? 최 명자가 눈을 부라리며 물었습니다. 일일이요? 여기 폭행 사건이에요. 서울 중구. 여주가 전화기에 대고 주소를 말했습니다. 뭐? 경찰을 불러? 최 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릇 던진 거 폭행이에요. 그것도 뜨거운 음식이 담긴 위험한 물건으로요. 저 사람 고소할 거예요. 여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소? 내가 감히 날 고소해? 최 명자가 여주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민석이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민석이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정은 무슨, 전현이 날 고소한다잖아. 최 명자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여주가 최 명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파혼이에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여주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뭐? 파혼? 민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여주가 민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룸문이 벌컥 열리고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그릇 파편과 음식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직원이 외쳤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여기 폭행 사건이에요. 여주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주가 부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외투에는 뜨거운 양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여주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여주야.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손등에는 붉은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뜨거운 양념에 데인 것이었습니다. 여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가시죠, 아버지.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여주가 부모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주는 충격에 굳어버린 부모님을 부축하며 룸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에서 최 명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여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호텔 앞을 가득 채웁니다. 2명의 경찰관이 한정식당 룸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구급대원이 김 회장 옆에 무릎을 꿇고 외투에 묻은 뜨거운 양념 자국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어디 많이 다치셨습니까? 구급대원이 조심스럽게 김 회장의 손등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괜찮소? 좀 따갑긴 한데 큰 상처는 아닌 것 같소? 김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의 손등과 목 주변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화상 부위가 넓진 않지만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소독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과 음식물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들고 최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이 그릇을 저쪽 분에게 던지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찰관이 바닥에 깨진 그릇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그런 거지. 내가 일부러 던진 게 아니에요. 최 명자가 두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여주가 경찰관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여주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저 여자가 뜨거운 음식이 담긴 무거운 도자기 그릇을 우리 아버지한테 던졌어요. 이건 분명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에요. 지금 당장 체포해 주세요. 여주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릇이 뭐가 위험한 물건이야? 최명자가 경찰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들어왔으니까 내가 화가 난 거잖아요. 저런 행색으로 상견례에 나타나면 어떡해요? 최명자가 김 회장 부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피해자를 앞에 두고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시는 겁니까? 경찰관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때 민석이 여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석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야, 김여주. 우리 엄마가 좀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좀 이해해줘야지. 엄마 성격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민석이 팔짱을 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주가 천천히 민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여주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맞아주라는 소리야? 여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좀 예민한 편이니까 내가 좀 참고 넘어가라고. 민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여주는 아무 말 없이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에서 반짝이던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가 형광등 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여주가 단숨에 반지를 빼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석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주가 창문을 향해 팔을 휘둘렀습니다. 반지가 열린 창문 사이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아! 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아! 그거 3캐럿짜리야. 내가 얼마 주고 산 건데. 민석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돈이 문제야? 지금 내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릇을 던졌는데 돈이 문제야? 여주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반지가 얼마짠데? 너 그거 물어내야 해. 민석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여주의 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붙잡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내쉬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즉시 체포는 어렵습니다. 쌍방 진술서를 작성하고 추후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여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요. 깨진 그릇, 우리 아버지 화상, 목격자까지. 여주가 경찰관에게 다가서며 항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차상 일단 진술을 받고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최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봐, 경찰도 내 편이야. 너희가 뭔데 나를 어쩌겠다는 거야? 최명자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여주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주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저 김여주입니다. 여주가 전화기를 귀에 대며 말했습니다. 예, 지금 바로 와주세요. 상견례장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JS 그룹 법무팀 전체를 동원해 주세요. 고소장 준비하시고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여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명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뭐해? 우리도 돈 있어. 돈으로 다 막을 수 있어. 최명자가 민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제가 무슨 수로 우리를 이기겠어. 민석이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여주가 전화를 끊고 부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일단 나가시죠. 병원에 가셔야 해요. 여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주야,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아. 김 회장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검사 받으셔야 해요. 여주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주가 룸문을 열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주의 눈빛이 최명자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명자가 순간 움찔했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여주가 부모님을 모시고 룸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여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비서팀에서 왔습니다. CCTV 영상 확보하라는 지시 받았습니다. 남자가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호텔 측과 협조해서 오늘 영상 전부 확보해 주세요. 한 프레임도 빠지면 안 돼요. 여주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남자가 재빠르게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여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주의 손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주야. 김 회장이 조용히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 여주가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김 회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에요. 여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딸 힘들었겠다. 어머니가 여주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주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곧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예요.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 거예요. 여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최명자의 식품 납품회사 사무실 앞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던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렬로 들어섰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JS그룹 감사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감사팀장이 영장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압수수색이요? 격리 담당 직원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모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를 봉인할 것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팀장이 손을 들어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감사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함을 열었고 누군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노란색 봉인 테이프가 여기저기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쪽 사장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최명자가 얼굴을 붉히며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최명자가 감사팀장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영장 확인하시죠. 적법한 절차입니다. 감사팀장이 담담하게 영장을 최명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최명자가 영장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읽어 내려가던 최명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JS그룹? JS그룹 감사팀이 왜 우리 회사에 와? 최명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귀사는 JS그룹 식품사업부의 하청업체입니다. 본사 차원에서 협력업체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팀장이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최명자가 발을 구르며 외쳤습니다. 감사팀장이 아무 대꾸 없이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금고 봉인하고 사장실 서류도 전부 확보해. 잠깐, 거기 손대지 마. 최명자가 사장실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입구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최명자 사장님 되시죠? 남자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최명자가 거칠게 대꾸했습니다. 강현우 변호사입니다. 김여주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강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여주? 그 계집애가 변호사를 보내? 최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 변호사가 첫 번째 봉투를 최명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JS그룹과 귀사 간 납품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뭐? 계약 해지? 최명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건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최명자가 봉투를 받아들고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읽어 내려가던 최명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그 계집애 짓이야? 고작 상견례에서 좀 싸웠다고 이렇게까지 해? 최명자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 그 낡아빠진 점퍼 입고 온 늙은이가 회장이라고? 최명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허접한 늙은이가 뭔데 우리 회사를 건드려? 돈 좀 있어봤자 우리 거래처가 얼마나 많은데. 최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김 회장님은 귀사의 원청인 JS그룹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이십니다. 사무실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최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김여주 씨는 김 회장님의 외동딸이자 JS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강 변호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최명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짓말. 최명자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사실 확인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JS그룹 홈페이지에 회장님 사진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김 회장의 공식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본 그 얼굴, 그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다만 사진 속 김 회장은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명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직원 한 명이 달려와 최명자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석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회사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민석이 주위를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발견한 민석이 달려갔습니다. 엄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민석이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민석아. 최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여자가 김여주가 JS그룹 회장 딸이래. 최명자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민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 평범한 회사원이었잖아. 엄마, 정신 차려. 민석이 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강 변호사가 민석에게 다가섰습니다. 박민석 씨 되시죠? 강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뭐야, 당신은? 민석이 눈을 부라리며 물었습니다. 파혼 후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신 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강 변호사가 봉투를 민석의 가슴에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허위 사실? 내가 뭘 유포했다고? 민석이 봉투를 받아들며 소리쳤습니다. 김여주 씨가 바람을 피워서 파혼당했다고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니셨죠? 증거 다 확보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격리 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출금 회수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요. 대출금 전액 상환하라고. 직원이 수화기를 든 채 최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최명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당장 상환 안 하면 담보물 처분한다고. 직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최명자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최명자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왜 그릇을 던져? 왜? 민석이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최명자가 아들에게 맞서며 외쳤습니다. 엄마가 재벌집 딸인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 엄마가 다 망쳐놨어. 민석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함쳤습니다. 두 모자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강현우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두 분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강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JS그룹 본사법무팀 회의실. 여주가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이제 시작이에요. 여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여주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주의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JS그룹 본사 대회의실. 커다란 원탁 테이블 주위에 15명의 주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JS그룹의 로고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 회장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여주가 따랐습니다. 여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여주에게 쏠렸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따님이래.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면서. 김 회장이 상석에 앉으며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 딸 여주를 정식으로 소개하려고요. 김 회장이 여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주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여주입니다. 여주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제 존재를 숨겨온 것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여주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주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따님을 공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김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주가 아버지를 대신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부모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아버지께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을 던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주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저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주가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장의 사진과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그 업체는 JS 그룹의 하청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만이 아니라 우리 그룹의 여러 협력 업체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여주가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횡령, 세금 문제, 직원 착취, 우리가 눈 감아온 것들입니다. 여주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JS 그룹 전체의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을 개혁하고 싶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노신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여주가 노신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여주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딸을 믿어주십시오.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주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주에게도 그 의지가 있습니다. 아니, 저보다 더 강합니다. 김 회장의 눈가에 자랑스러움이 어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회장과 여주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김 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주야. 김 회장이 딸을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 여주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김 회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걱정이세요? 여주가 물었습니다. 기업을 경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내 어깨에 달리게 돼. 김 회장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요. 여주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수심만으로는 오래 못 간다. 그걸 넘어서야 해. 김 회장이 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그 점을 생각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그룹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 거예요. 여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아버지가 믿는다. 김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아가씨, 저기. 밖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누구요? 여주가 물었습니다. 박민석이라는 분인데요. 꼭 뵙겠다고 로비에서 1시간째 버티고 있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여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보내세요. 여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어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여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볼게요. 여주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JS 그룹 본사 로비. 대리석 바닥 위에 민석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무릎 꿇고 뭐 하는 거래? 민석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새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주가 나타났습니다. 민석이 여주를 발견하고 바닥에 이마를 찢듯 엎드렸습니다. 여주야, 여주야, 제발. 민석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여주가 민석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주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반성하고 있어. 민석이 고개를 들어 여주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회사가 부도났어. 재산도 다 가압류당했어. 우리 이제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게.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게. 제발, 제발. 민석이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여주가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주의 눈앞에 상견례장에서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부딪혀 깨지던 그릇, 사방으로 튀던 뜨거운 양념, 충격에 굳어버린 어머니의 얼굴, 경호원. 여주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검은 정장의 경호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이분 내보내주세요. 여주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여주야, 여주야. 민석이 바닥을 짚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민석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석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여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내가 사람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석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여주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여주를 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뭔가요? 여주가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최명자 사장의 전직 격리가 저희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내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요.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내부 자료요? 여주가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세금을 빼돌린 증거, 비자금 조성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걸로 최명자를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주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숫자와 계좌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그 격리는 이걸 저희한테 넘긴 거죠? 여주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최 사장한테 10년 넘게 온갖 구박을 당했대요. 월급도 제때 못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온 거죠.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여주가 서류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증거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하죠? 여주가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폭행건의 횡령까지 더하면 실형 확정입니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여주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여주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여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홀에서 여주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주가 나이프로 고기를 자르는데 레스토랑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손님.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여자가 직원들을 밀치며 안으로 뛰어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최명자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장에서 보았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기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직원이 최명자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최명자가 직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켜! 최명자가 소리치며 홀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주의 테이블 옆에 서 있던 경호원 2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세요. 경호원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최명자가 경호원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비켜. 나 좀 만나게 해줘. 제발. 최명자가 울부짖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모든 손님들이 하던 식사를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습니다. 여주가 천천히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았습니다. 놔줘요. 여주가 경호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경호원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놔줘요. 여주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명자가 비틀거리며 여주의 테이블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주야. 최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주는 아무 말 없이 최명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주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최명자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렸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최명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최명자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여주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최명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뒤범벅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만 줘. 최명자가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회사도 없어졌어. 재산도 다 빼앗겼어. 이제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최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게. 발밑에 엎드려 살게. 제발, 제발. 최명자가 다시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휴대폰 셔터 소리만 간간히 울렸습니다. 여주가 천천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여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명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에 한 가닥 희망이 스쳤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여주야. 내가 평생 은혜를 갚을게. 최명자가 허겁지겁 말했습니다. 여주가 봉투를 최명자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봉투가 최명자의 머리에 부딪히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거 받으세요. 여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최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최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속영장이에요. 특수폭행하고 횡령 혐의로요. 여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최명자가 서류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세금 빼돌린 거, 비자금 만든 거, 다 증거 확보했어요. 사모님 회사 격리가 전부 넘겨줬거든요. 여주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최명자가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무릎까지 꿇었잖아.
최명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여주가 물컵을 내려놓고 최명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그날 기억나세요? 여주가 물었습니다. 뭐? 최명자가 되물었습니다. 상견례 날이요. 우리 아버지한테 뜨거운 음식 담긴 그릇 던졌잖아요. 여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얼굴 봤어요? 우리 어머니 얼굴 봤어요? 여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옷 입고 온 거 아니에요. 여주가 최명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죠. 서민이라고, 돈 없는 놈들이라고. 여주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던졌어요. 뜨거운 음식이 담긴 무거운 도자기 그릇을. 최명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사모님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주가 물었습니다. 최명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감히 서민 주제에. 그렇게 말했죠. 여주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저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여주가 핸드백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주야, 제발, 한 번만. 최명자가 여주의 다리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여주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경호원. 여주가 불렀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이분 경찰에 인계해 주세요. 영장 나왔으니까 바로 연행될 거예요. 여주가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호원이 대답하며 최명자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주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이 장면 기자들한테 알려주세요. 사진도 영상도 다 풀어도 돼요. 여주가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죠.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주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로 경찰 2명이 들어섰습니다. 경호원이 최명자를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최명자 씨, 특수폭행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이 최명자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싫어. 나 안 가. 최명자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여주야. 이러면 안 돼. 제발. 최명자의 절규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 최명자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레스토랑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여주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여주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최명자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여주가 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주의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주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아버지. 여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최명자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어두운 원룸 방 안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준비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민석이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일부러 며칠간 씻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됐어. 민석이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자 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한 여자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김여주, JS그룹 회장의 딸입니다. 채팅창에 댓글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재벌집 딸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석이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견례 날 있었던 일은 전부 자작극이었습니다. 그 여자 아버지가 입은 화상도 가짜예요. 일부러 연출한 거라고요. 채팅창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저희 가족을 망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재벌의 힘으로 서민을 짓밟은 거예요. 민석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진실입니다. 민석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민석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민석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재벌이 서민 가지고 놀았네. 가짜 서민 코스프레 역겹다. JS그룹 불매운동 해야 하는 거 아님? 다음 날 아침 JS그룹 본사 회장실, 김 회장이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JS그룹 후계자, 신분 숨기고 서민 행세, 갑질 논란.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주가 들어섰습니다. 여주의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여주가 아버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이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구나. 김 회장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온라인이 난리예요. 저한테 욕하는 글이 수만 개가 넘어요. 여주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온갖 악성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가짜 서민, 재벌 갑질녀, 신데렐라 사기꾼 같은 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만 3% 빠졌대요. 여주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여주야. 김 회장이 딸을 돌아보며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 여주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멈추는 게 어떻겠니? 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제가 진짜 잘못한 것처럼 되잖아요. 여주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건강이 걱정된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자지 않았니? 김 회장이 딸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여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주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급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강 변호사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여주가 물었습니다. 주주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가씨 기자회견 취소하라고요.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여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당분간 아가씨가 공식 석상에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여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피해자는 저희 가족인데. 여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여론이라는 게 진실하고 상관없이 움직이잖아요.
강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주야, 일단 진정해. 김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주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변호사님, 그 민석이라는 인간 방송 다시 볼 수 있어요? 여주가 물었습니다. 예, 저장해뒀습니다. 강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여주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민석의 방송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았습니다. 여주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여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강 변호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있어요. 여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강 변호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여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여주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 변호사가 봉투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하나는 상견례 당일 녹취록이에요. 최 명자가 그릇 던지기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했던 말 전부 녹음돼 있어요. 여주가 설명했습니다. 녹취록이요? 언제 녹음하신 겁니까? 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견례 가기 전에 혹시 몰라서 휴대폰 녹음 켜뒀어요. 그 사람들 성격 알았으니까. 여주가 대답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2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손으로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강 변호사가 편지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민석이 파혼 후에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돈 주면 조용히 있겠다고 협박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여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공갈이잖아요. 강 변호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자기가 재벌 딸인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거예요. 여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주야, 이런 걸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진작 안 꺼냈니?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려고요. 저 인간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여주가 대답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걸로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강행하시죠. 그러려고요. 여주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민석이 다음 방송을 할 때 맞춰서 터뜨려야 해요. 강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다음 방송이요? 여주가 물었습니다. 예. 민석이 내일 저녁에 추가 폭로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가 더 많이 모일 겁니다.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여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내일 저녁 그 인간 방송이랑 같은 시간에 기자회견 잡아주세요. 여주가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해두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주야, 이번엔 아버지도 옆에 있을게. 김 회장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주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혼자 싸우게 둘 수 없다. 우리 가족 일이니까. 김 회장이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여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단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내일 끝내버릴게요. 여주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JS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정면에는 커다란 스크린 2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스크린에는 민석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실시간으로 띄워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카메라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김여주라는 여자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민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왜 저 방송을 틀어놓은 거지? 그때 회의실 연문이 열렸습니다. 여주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뒤를 이어 김 회장과 강 변호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여주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S그룹 김여주입니다. 여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김여주 씨, 박민석 씨의 폭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견례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여주가 손을 들어 기자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여주가 강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 변호사가 리모컨을 들어 오른쪽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호텔 한정 식당의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4K 고화질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 회장 부부가 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김 회장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상견례 당일 호텔 CCTV 원본 영상입니다. 여주가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명자가 김 회장 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모양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음성도 있습니다. 여주가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볼륨을 올렸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 와보시죠? 최명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직원이 잡채를 담은 도자기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최명자가 갑자기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김 회장의 가슴팍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릇이 김 회장의 외투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김 회장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자작극으로 보입니까? 여주가 기자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왼쪽 스크린에서는 민석의 라이브 방송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여주는 처음부터 저희 가족을 망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상견례 사건은 전부 연출된 거예요. 민석이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여주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 사람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죠? 여주가 CCTV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주가 강 변호사에게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이건 박민석 씨가 파온 후 저에게 직접 보낸 편지입니다. 여주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편지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주가 편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김여주 씨, 당신이 JS그룹 회장 딸인 거 다 알고 있어. 돈 50억만 주면 조용히 있을게. 안 그러면 언론에 당신 흑역사 다 풀어버릴 거야. 선택은 당신 몫이야. 박민석? 여주가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재벌 딸인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겁니다. 여주가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박민석 본인의 글씨가 맞습니다. 강 변호사가 감정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왼쪽 스크린 속 민석의 라이브 방송 채팅창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 사기꾼. 편지 실화냐? 돈 뜯으려고 거짓말한 거잖아. 역겨워, 꺼져. 채팅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민석이 화면 속에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저건 조작이에요. 제가 그런 편지 쓴 적 없어요. 민석이 허둥지둥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방송화면 뒤쪽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석 씨,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민석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민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민석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방송 중이라고요. 손 놔요. 민석이 발버둥 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석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민석의 라이브 방송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민석이 체포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이 완전히 미쳐 돌아갔습니다. 실시간 체포 레전드. 사기꾼 잡혀가는 거 생중계로 보내. 김여주 제대로 복수했다. 소름 돋아 진짜. 경찰이 민석을 끌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카메라에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여주야, 이러면 안 돼. 제발. 민석의 절규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끊겼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주가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보셨듯이 박민석 씨의 주장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여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최명자 씨와 박민석 씨를 상대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피해 보상금은 수백억 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여주가 발표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여주 씨,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옳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주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겉모습만 보고 무시당했습니다.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까지 맞으셨습니다. 여주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여주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주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속 조치는 법무팀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강 변호사가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여주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김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여주야. 김 회장이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옆에 있어 주셔서. 여주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서는 여주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알림창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JS그룹 주가 급등, 장마감 전 5% 상승 김여주 기자회견, 실시간 검색어 1위 박민석 체포 영상, 조회수 1000만 돌파. 여주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온라인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가씨 응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어요. 강 변호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나머지는 부탁드릴게요. 여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강 변호사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여주가 아버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여주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주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JS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JS그룹 부회장 취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김 회장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잘 다려진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상견례 때 입었던 낡은 점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주가 저기 서는 거야. 김 회장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꿈만 같아. 김 회장이 단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강당 연문이 열리고 여주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주는 감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한층 성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부모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주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JS그룹 부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여주입니다. 여주가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주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주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정함과 정의, 이 두 가지를 JS그룹의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여주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누구도 겉모습으로 판단받지 않는 회사, 누구나 존중받는 회사, 그런 JS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여주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회장의 아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대단해. 김 회장의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여주가 저렇게 컸어. 김 회장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여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최명자 씨와 박민석 씨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두 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입니다. 여주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최명자와 민석의 소식이 짧게 보도되었습니다. 횡령 및 세금 문제로 구속된 최명자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 박민석 씨 역시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벌가 갑질에 대한 통쾌한 사이다. 결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는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저녁 8시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 3년 전 상견례를 했던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여주가 부모님을 모시고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여주야, 여기서 밥을 먹어도 되는 거야? 김 회장의 아내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여주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와 테이블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한정식 코스 요리가 하나씩 놓였습니다. 3년 전에도 이 호텔이었지. 김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그 얘기는. 여주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 꺼내고 싶어서 그래. 김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단해졌을까? 김 회장이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김 회장의 아내가 남편의 팔을 치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 여주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알게 됐잖아. 김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주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지켜줬어. 아버지가 고맙다. 김 회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고마워하실 일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여주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김 회장의 아내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여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김 회장의 아내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믿어요. 여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코트 잘 어울리세요. 여주가 아버지의 코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사준 거잖아. 김 회장이 코트 소매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입으시던 점퍼보다 훨씬 나아요. 여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점퍼도 편했는데. 김 회장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여보, 그 점퍼 이제 버려도 돼. 김 회장의 아내가 남편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김 회장이 손을 들며 항복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가족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여주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냥요.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요. 여주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 김 회장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여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김 회장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아요. 여주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계시잖아요. 여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옆에 있을게. 김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주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빛들이 마치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여주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3년 전의 아픔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여주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낡은 점퍼를 입었다고 무시당하고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까지 맞았던 김 회장. 하지만 그분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창업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 여주는 아버지가 당한 모욕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비싼 옷을 입었든 낡은 옷을 입었든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명자는 그걸 몰랐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팠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전 국민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했던 최명자. 거짓말로 여론을 뒤집으려다 생방송 중에 체포된 민석. 그들의 비참한 결말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여주는 복수에 성공한 후에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